오늘 드라이브를 함께할 차량은 기아의 K3 차량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디오 디노 시청자 여러분. K3 오늘 드라이브를 하러 준비해 왔습니다. 거울을 펼치고요, 룸미러도 맞춰보고 운전 자세를 조절해 봅니다. 네, 내비 세팅도 다 했고 이제 출발해 보죠. 평균 연비는 초기화를 할까요? 5km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화를 하고요, 거울 한번 닦은 다음에 공조 장치를 1단으로 틀어서 김서림 방지를 하고 있네요. 네, 그럼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앞에 저런 걸 세워두니까 빠져나가기가 좀 힘드네요. 네, 한 번에도 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또 안전을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불안하면 최대한 안전한 방향으로 운전을 합니다. 네, 비디오 디노 자동차 채널에서 자동차 시승 영상을 주로 올리고 있는데요, 완전한 시승 영상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기획도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한 영상을 뽑는데 너무 자주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서 이렇게 좀 퀄리티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고 조금 더 캐주얼한 영상으로 이렇게 제가 평소에 운전하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차에 대한 간단한 느낌을 전해드리는 그런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간략한 제 영상 업로드 계획을 맞춰보고요, K3, 제가 지금 타고 있는 K3에 대해서 5km를 운전하는 동안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어떤지 얘기해 볼게요. K3는 뭐 제가 그전에도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은 주로 내외관의 디자인과 편의 기능을 설명하는데 거의 모든 시간에 치중하고 운전하는 모습은 거의 보여주지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운전을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차가 그냥 영상만 찍을 수 있었고 제가 직접 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승만 하면서 뭐 느낌을 전달해 드리는데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그 이후로도 저는 소카를 통해서 K3를 많이 경험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도 최근 한 달 동안만 해도 4번이나 K3 탔더라고요. 약간 편애가 심한가요? 그만큼 K3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20대의 사회초년생한테는 정말 딱 맞는 국산차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세그먼트의 사실 정답과도 같은 차량은 저는 아반떼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반떼 AD까지였던 것 같고, 최근에 아반떼가 부분 변경을 했잖아요. 파워트레인의 변화가 굉장히 컸는데 뭐 그거는 결국에는 원래 있던 GDI 엔진이 이 K3와 똑같이 MPI 엔진으로 바뀌고 K3와 같은 IVT 트랜스미션을 쓰게 됐다는 것이 변화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파워트레인은 아반떼가 K3와 똑같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이게 디자인이 분명히 뭐 어떤 의미는 있지만 삼각반대와 진짜 디자인 정말 적응하기 힘들었고요. 분명히 왜 그래야 되는지 조금 이해는 하겠는데 저는 개인적 취향으로 그 디자인보다는 K3의 디자인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서 그래서 K3를 더 좋아합니다. 벌써 잠깐 달렸는데 연비가 9.8을 기록하고 있네요. 짧게 한 5km 정도의 겨우 5km 정도의 주행이지만 그래도 평균 연비 13에서 14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못해도 12km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K3를 타면서 그래도 여러 번의 주행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못해본 주행이라고 하면 고속도로 주행 정도만 못한 것 같네요. 일단 새로 바뀐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많이 느껴봤는데요. 그전에는 K3도 1.6L 직분사 가솔린 엔진 GDI를 사용했었죠. 그래서 꽤나 1.6L 자연흡기 치고는 높은 출력을 보여주고 힘이 괜찮은 엔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카본 축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생각보다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평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K3가 올류 K3가 되면서 GDI 직분사 엔진을 잠깐 뒤로 내려놓고 효율이 좋은 MPI 방식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수치상으로 보이는 출력은 1.6L 가솔린 엔진이 2123마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실용 영역에서의 성능은 그렇게 부족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고속도로를 안 하고 이렇게 시내로만 돌아다녔을 때는 더 그렇죠. 여기는 이렇게 대로인데 제한 속도가 70km예요. 그래서 정지에서 70km까지 가는 데는 이 차가 가진 충력이 전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리고 그 GDI가 갖는 특유의 소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없고 굉장히 조용하다는 것이 오히려 더 실용적인 드라이빙에서는 좀 더 만족감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좋았고, 그리고 이전 세대 K3가 제가 가장 단점으로 생각한 게 신차 때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제가 가혹한 조건에서 달린 소카 같이 렌터카 이런 걸 많이 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열심히 관리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차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후화하는 게 너무 잘 느껴진다는 것이 좀 아쉬웠어요. 뭔가 조금씩 나사가 풀린 것 같고 약간씩 그렇게 차체가 단단하지 못하다는 그런 인상을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K3는 아반떼 MD 정도의 그 정도의 만족감을 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번에 지금 현행 K3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앞뒤 오버행, 그러니까 앞바퀴 앞쪽과 뒷바퀴의 뒤쪽의 거리를 조금 늘려가지고 차의 크기를 좀 더 키웠죠.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늘렸고요. 그런 변화가 돋보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가장 큰 변화는 사실 엔진보다도 제 생각에는 IVT라고 부르는 CVT 트랜스미션인 것 같아요. CVT 그전에 한국에서 그렇게 이미지가 좋진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CVT가 연속적인 변속기죠. 자동 변속기인데, 그래서 그거를 벨트를 통해서 구동하는 것을 체인으로 바꿔서 IVT라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그럼 최근에 나온 거면 저는 아무래도 기술이 숙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최신 기술은 자동차에서 그렇게 막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생각보다 만족도가 괜찮고, 나중에 내구 같은 거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체인을 썼다는 점에서 내구에 대해서 분명히 신경은 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K3 하면 가장 좋은 게 역시 연비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지금 벌써 3km 조금 넘게 왔는데, 물론 얌전하게 운전하기도 했지만 평균 연비가 13km를 돌파했어요. 이 차의 공인 연비가 제가 알기로 14km 정도를 기록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달려보면 시내에서 12, 조금 약간 고속화도로 이렇게 정속 주행하는 구간에서는 18에서 20을 충분히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연비를 보이고 있어요. 물론 엔진차들은 발 컨트롤, 그러니까 얼마나
운전을 거칠게 하는지 얌전히 하는지에 따라서 연비의 변화가 굉장히 큰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연비를 뽑아내는 능력은 K3가 굉장히 준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현대기아차가 뭐 좀 다 그렇긴 한데, 이게 현대기아를 타다가 뭐 다른 브랜드를 탔을 때 확실하게 느껴지는 장점이, 이렇게 아이들링 하고 있을 때 굉장히 조용하다는 것이 많이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자동차 매니아들은 특히 막 이렇게 구불거리는 도로에서 얼마나 차가 잘 도는지 막 잘 서는지 그런 거에 많이 신경을 쓰는데, 80%가 넘는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그냥 평소에 얼마나 차가 편안하게 느껴지는지, 소음이 어떤지 그런 것에 많이 중점을 두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지금 아이들링 RPM이 700rpm 정도 되는데, 그때는 정말 이 차 엔진 소리는 별로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까 옆에 있던 버스 엔진 돌아가는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렸던 것 같지. 그런 점이 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옆에 티골리가 좀 가까이 오는 것 같아서 말이 끊겼어요. 이 차가 1,500만원 후반대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게 트렌디 트림이, 가장 저렴한 트렌디 트림이 있고, 두 번째로 럭셔리 트림이 있습니다. 지금 소카에서 운영되는 이 차량은 제가 봤을 때 럭셔리 트림에서 버튼 시동 스타트키 뭐 그 정도 추가된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 차를 산다고 하면 저는 막 주로 실용적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지, 막 휠 사이즈 이런 건 많이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럭셔리 트림에서 추가로 여기 내비게이션 시스템, 근데 내비게이션 말고 8인치 멀티미디어 시스템 정도만 들어가도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요즘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가 좋아가지고 순정 내비게이션을 쓸 필요가 없이 카플레이를 통해서 휴대폰에 있는 내비게이션 쓰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럭셔리 트림에서 8인치 디스플레이를 추가하고, 거기에다가 뭐 필요하다면 하이패스 룸미러, 그리고 25만원 정도의 그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 정도만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럭셔리 트림에서 아쉬운 점은 다른 거는 별 차이가 없는데, 그 여기 스티어링 휠, 저는 직무 시트도 괜찮은데 스티어링 휠과 기어 노브가 럭셔리 트림까지 올라와야지 이렇게 가죽으로 감싼 그런 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손에 직접 닿는 부분의 질감을 중요시 해가지고 럭셔리 트림 정도는 고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K3를 그 럭셔리 트림에서 한 두세 가지 정도 추가해서 1,800만원 정도를 쓰시면 굉장히 탈만한 K3를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제가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요. 평균 연비는 지금 12.6을 기록하고 있네요. 네, 그럼 오늘 K3와 함께한 디노의 드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주변 분들한테 한번 얘기만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을 보시고 싶은 분들만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